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댁에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어서 형님보다 1살 더 많았죠. 결혼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어른들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남편보다 2살 많긴 했지만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애타게 꺼내서 양가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긴장한 채 도착한 시댁에서는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둘째 며느리로 와준다고 해서 더 바랄 것도 없죠? 나이가 2살 많다고 했죠? 그 말 듣자마자 우리 아들이랑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들 옆에 끼고 살 마음을 예전에 포기했어요. 아무튼 고마워요. 나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환영해 주셔서 저도 의외였어요. 예전에 어머님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하는데 당시 남편은 30 중반, 저는 후반에 접어들어 가벼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식도 진행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님은 저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셨고요. 부르거나 전화하신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죠. 가끔 어머님이 스카프 같은 선물을 사서 며느리들 주실 때 저는 밝은 색을, 형님은 어두운 색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티나게 뭐라 하시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시댁에 종종 다녀오고 해서 괜찮았어요.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챙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죠. 생각보다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정아버지 병간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벌어놓으신 돈도 많았고 상가도 몇 채 갖고 계셔서 임대 수입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붙이고 저랑 엄마도 자주 가서 돌봐드렸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고 자식은 저밖에 없으니 제가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친정아버지를 챙기고 오는 도중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인 아들 혼자 밥 해먹고 회사 다닌다고 잔소리하려고 전화하셨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으니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지? 아들한테 들었어. 친정아버지가 암이라고 하시더라. 내가 많이 신경 쓰이겠다. 요즘 상태는 어떠시니? 친정아버지가 아프실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한테 집중해. 다른 자식도 없고 너밖에 없으니 내가 힘들더라도 더 신경 써드려야 해. 남편은 신경 쓰지 마라. 길바닥에 던져놔도 알아서 지낼 녀석이야. 아까 아범이 와서 이야기하고 갔길래 내가 연락했어. 생각보다 따뜻한 말씀에 놀라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담도 줄어들었고요. 남편 신경 못 쓰고 친정아버지만 챙기는 부분에 대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실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지도 몰랐죠. 저한테 통화하시기 전에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따로 부르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많아서 시집 왔고
남편이 저보다 어린 사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몸도 안 좋아지시니 제가 계속 들락날락하는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랑 엄마 몰래 남편한테만 연락하셨어요. 둘이 따로 만난 사실을 남편 문자를 보고 알았어요. 하루는 아빠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일이지 하고 열어보니 상가 증여하는 부분은 다시 얘기하겠네라는 연락이었어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아빠와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 몰래 본 문자로 아는 척하기도 그랬거든요. 다음 날 아빠를 찾아가 물어봤죠. 아빠, 우리 남편한테 상가 증여하기로 했어? 무슨 상가? 갑자기 그건 왜? 그리고 상가는 원래 엄마 명의로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자주 간병하러 오기도 하고 미안해서. 그래서 저번에 경기도에 있는 상가 하나 주겠다고 했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 너 몰래 주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금방 알아챌 줄은 생각도 못했네. 너희 엄마한테 모른 척해라. 원래는 엄마 용돈 하려고 주려던 상가였거든.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엄마 드리지. 그리고 아빠가 뭐가 미안해? 아빠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상가는 안 줘도 돼요. 그냥 엄마 아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이래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모두 제가 아버지 병간호하는 거에 대해 별말이 없었던 거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지만 남편이 입 싹 닫고 나한테 아무 말 안 한 게 좀 괘씸했어요. 내가 계속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도 웃겼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결정한 거라 저도 별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생각보다 빨리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병원에서도 약 3개월 정도 생각하셨는데 한 달 정도 병원 생활하시다 갑자기 숨을 거두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없고 어떻게 장례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엄마를 모시고 장례식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저 대신 많이 챙겨주었기에 이제라도 좀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는 내가 맡을 테니 당신은 좀 들어가서 쉬라고 했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이제는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집에 가서 좀 쉬어. 이제 내가 챙길게라고 했더니 남편은 아니라고 사양하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아들 같은 사위가 맡아서 하는 건 당연하지. 마지막 가는 길까지 내가 지켜드릴 거야. 사위라면 장인어른 장례식을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얘기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한편으론 나도 남편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생각이 1시간도 안 돼서 바뀌게 됐어요. 다른 속셈이 있어서 이렇게 챙겨준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거든요. 갑자기 조문객들이 몰려오면서 정신없이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오셔서 저희 엄마께 인사하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엄마도 시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들어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런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벌써 가셨나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부르시더니 사돈이 오셨는데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 하셨어요. 갑자기 조문객이 몰릴 때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도 와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신경 못 쓴 것 같다 마음이 쓰인다. 엄마, 괜찮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시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시어머니 혹시 계신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사람도 많아서 먼저 가셨나 봐요. 나중에 내가 감사 인사드리면 되죠. 엄마는 지금 사람들 안 올 때 좀 들어가서 쉬어. 아이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신경 못 써드린 게 마음에 걸린다. 혹시 내가 한번 나가서 찾아봐봐. 아직 밖에 계실 수도 있잖아. 이 서방한테 전화도 한번 해보고 이 서방도 아까부터 안 보이더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곳저곳 둘러봤지만 연락도 안 받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혹시 시어머님 모셔다 드리러 나갔나 해서 엄마 말대로 밖으로 나가봤어요. 아직 밖에 계시면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보이지 않아서 가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람도 쐬고 들어가야지 생각했어요. 입구 쪽에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피하다 보니 주차장 쪽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주차장 쪽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좀 걷다가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누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웃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무례하기도 하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서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차가 보였고 안에 사람이 2명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어머니랑 있으면서 왜 내 전화를 안 받았지라는 생각에 남편을 보며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확인하더니 그냥 안 받더라고요. 순간 뭐지라는 생각에 남편 차 근처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깔깔 웃는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크게 웃을 일이 뭐가 있지라는 생각에 더 가까이 갔어요. 그때는 말도 마라. 솔직히 갑자기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기뻤는데 나이 많은 여자를 데려와서 아직도 속이 상해. 내가 뭐가 부족하니? 젊고 예쁜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이 2살. 많은 며느리를 데려와서 내가 저걸 어디다 쓰나 했지. 근데 내가 좋다니까 참은 거야. 근데 이제라도 덕을 보니까 참은 보람이 있지. 그때 상가 준다고 했던 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내 건물 된 거야? 왜 엄마한테 빨리빨리 말을 안 해서 엄마가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어? 내가 네 장인어른 장례식 오고 싶어서 왔겠니? 너한테 상가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거지? 아주 답답해서 혼이 났어. 빨리 얘기 좀 해봐.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했던 거 다시 얘기해서 받은 거지? 아직도 못 받은 거야? 엄마가 그거 궁금해서 온 거잖아. 지금 나도 잘 보여야. 나중에 상가 못 받으면 어쩌지? 내가 여기서 못 해드린다고 그때 상가 얘기하자고 한 건데 안 주시면 어쩌라고. 그리고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하신 후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실 거면 상가 주고 돌아가시든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 그냥 처음에 준다고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걸 그랬어. 그때 너무 빨리 달라고 하면 마음 바뀌실까봐 관심 없는 척 했거든. 근데 후회돼. 그냥 당장 명에 바꿔달라고 할 걸. 어차피 한 달밖에 못 사실 거. 에휴, 짜증나.
둘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니 순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랑 엄마 앞에서 그렇게 좋은 사위인 척한 게 사실은 상가를 받으려고 한 거였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나라도 너한테 빨리 계약서부터 받으라고 했을 텐데. 아유, 아까워라. 그래도 주신다고 했으니 안 주진 않겠지. 내 장모는 이 내용 알아. 그리고 또 아는 사람 있어. 이러다 못 들었다고 하면서 안 주면 어쩌지? 그러진 않겠지? 두 분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 내 와이프는 아직 몰라. 나중에 다 끝나고 얘기하려고 괜히 알면 머리 아파. 걔가 은근 초를 치는 스타일이거든. 알지? 그래서 굳이 말 안 하고 있었어. 괜히 지금 아는 척했다가 난리치면 어쩌려고. 그리고 상가 얘기는 장례식 끝나고 장모님께 슬쩍 연락해서 물어봐야지. 이제 그거 내 건물 되면 엄마는 일 나가지 말고 사모님처럼 살아. 내가 경기도 상가라고 해서 조그만 걸 줄 알고 한 번 직접 보러 갔었거든. 근데 무려 5층짜리 건물이었어. 내가 자식 낳는 건 진작에 포기했잖아. 난 애초에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장인어른이 그걸 엄청 미안해 하시더라고. 아무튼 덕분에 아주 알짜배기 상가 받고 좋은 거지. 대충 계산해봐도 10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아. 우리 형도 월세로 150에서 200 정도 내지 않아. 상가가 층별로 두세 개씩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일 안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넘게 받을 수 있어. 다 늙어서 애 낳아봐야 뭐해? 알토랑 같은 상가들 받는 게 혼났지. 아무튼 엄마는 조용히 계셔. 내가 다 끝나고 연락할 테니까. 저 둘이 급하긴 급했나 봐요. 우리 친정아버지 입간 날도 아니고 이제 막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1일차. 둘이서는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외동이라 아버지가 저를 특히 챙겨주셨었고 그래서 사위한테도 잘해주시려고 하셨거든요. 지금 나는 우리 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못 보내서 아쉬웠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은 진작에 상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아쉬워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위라고 뭐라고 하나 줄 때 말렸어야 했나 봐요. 그때는 가족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아깝다고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계속 둘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 밖에 있던 시간이 30분이 넘었었나 봐요.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제가 안 보이니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자리를 피해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찾으러 겸사겸사 바람 쐬고 오겠다고 한 제가 얼굴이 안 좋아서 들어오니 엄마가 놀라셨어요. 시어머니는 됐어. 왜? 뭐라고 한 소리 들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많이 힘들어. 이제 곧 새벽이니 사람들 많이 안 올 거야. 너라도 들어가서 좀 누워 있어. 그래서 제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못 뺐어. 아까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좀 힘들었나 봐. 지금 조금 피곤하긴 한데 잠은 안 와. 엄마 옆에 있을래? 엄마도 힘들지. 엄마한텐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을 보니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근데 남편은 장모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여긴 제가 딱 지키고 있을 테니까 안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당신도 좀 들어가서 쉬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천연덕스럽게 저랑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속으로는 천불이 났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남편의 검은 속내를 알고 있었지만 당장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는 그런 마음을 모르니 시어머니 먼저 챙기시더라고요. 아까 사부인 오셨었는데 내가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혹시 가셨나? 여기까지 오셨는데 죄송해서 어쩌나 내가 나중에 한번 감사 인사드린다고 얘기 좀 해주게나.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엄마까지 그래 혹시 시어머니 언제 가셨는지 알아? 당신이 어머니 모셔다 드렸어? 아까 당신이 안 보여서 어디나 찾으러 다녔거든 내가. 찾으러 다녔다고 하니 순간 흠칫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차 안에서 둘이서 난리를 치면서 얘기를 했었으니 뜨끔했겠죠. 혹시라도 제가 들으면 가만 안 있을 내용이라고 본인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시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니 못 들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정신없으실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일찍 가셨다고 했어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 보니 남편은 배우를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잔뜩 났지만 그래도 아직 아버지 장례식 중이다 보니 섣불리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뒤부터는 남편이 저를 챙기거나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있어도 상가를 갖고 싶어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란 생각만 들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랑 남편 둘이서 한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한테 정이 뚝 떨어졌나 봐요. 예전이랑 똑같은 행동을 해도 좋아키는커녕 보면서 짜증이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가는 줄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무리한 후 아버지와 같이 일하셨던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혹시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처럼 따로 얘기하셨을까 봐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랑 남편이 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면 고마운 마음에 상가 증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 말대로 고마운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주고 싶었겠죠. 저희 엄마가 그 상가 임대료 하나 없다고 생활비가 없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둘의 속셈을 알고 나니 더 아깝고 주기 싫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렸고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장례식장에 화환도 보내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서 예전에 좋아하시는 쿠키 좀 사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경기도에 있는 상가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자 변호사님은 마침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얘기했었거든. 사위한테 주고 싶다고. 사실 나도 너희 아빠가 그렇게 일찍 갈 줄 모르고 그런 건 천천히 해야 한다고 했었거든. 솔직히 그런 거 준다고 해놓고 일찍 주면 그 뒤부터는 장인어른 대접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 그런데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는 너한테 연락하기 좀 그래서 언제 해야 하나 했는데 너가 이렇게 찾아와주니 고맙구나. 언제 남편이랑 한번 와서 관련 계약서 쓰고 명의 변경하거라. 관련 세금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맞아요. 아버지가 남편 주라고 했었는데 그거 남편 안 줄 거예요. 남편은 제가 아는 내용인지 모르고 있어요. 사실 아버지가 나이 많은 외동딸 데리고 가서 고마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도 잘 챙겨주는 모습에 상가를 준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근데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생겼어요. 남편이 상과를 받는 것을 안 뒤부터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집안일이라 그냥 주기 싫어요. 괘씸하고 제 생각은 정리 끝났는데 그냥 안 주면 그만인 거죠. 아이고 그렇구나.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검을 사놔봐야 살아있을 때만 좋지. 떠나고 나면 늘 싸움거리밖에 안 되더라고. 아무튼 잘 생각했고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다른 것들은 너랑 어머님 명의로 옮겨놨는데 경기도 상가만 남겨놨었거든. 그럼 그것도 어머니 명의로 우선 진행하마. 나중에 생각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걱정하지 말고 너도 내 몸 잘 챙겨라. 그래야 네 엄마도 챙기지. 감사해요. 나중에 엄마랑 같이 인사드리러 또 올게요.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혹시 남편한테 따로 연락이 오더라도 그런 얘기 모른다고 말씀 부탁드려요. 그렇게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끝내고 결국 상가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 따로 연락 오는 것도 없고 나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러니 계속 전전긍긍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는지 은근슬쩍 저를 떠보더라고요. 여보 혹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경기도 상가에 대해서 들은 거 없어? 아니 그냥 뭐 경기도 상가 어떻게 하신다던가 그런 것들. 경기도 상가 그거 엄마 노후 자금에 보태라고 엄마 명의로 돌리신 거 아는데 그건 왜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우리 아빠 상가를 물어보고 그래 그리고 내가 경기도 상가에 있다는 것도 얘기했었나? 저도 모르는 척 그거 그냥 엄마 명의로 옮겨줬다라고만 말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근데 그거 아버님이 나 주신다고 했었는데 당신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경기도 상가 나한테 주고 싶다 하셨었어. 혹시 어머니는 모르시고 계신 건가? 그때 누구한테 말씀하신다고 했었는데 변호사님인가 그분이랑 연락해 볼 수 있어. 우리 아빠 관련 일들을 따로 처리해 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신데 그런 얘기 못 들었을 텐데 그리고 엄마도 못 들었으니까 아마 아무 말씀 안 하셨겠지. 만약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으면 우리한테 진작 물어보셨겠지.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 정 궁금하면 변호사님한테 전화해 볼까? 남편이 한번 연락해 보라며 저를 퇴근했어요. 사실 변호사님이랑 얘기가 된 상황이니 모르는 척 전화를 걸었어요. 경기도 상가에 대해서는 처음엔 사위한테 증여한다고 얘기가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너희 엄마한테 증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었어. 그 외에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니? 사위한테 준다는 건 따로 없었는데 변호사님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는 상황이라 남편도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거 받을 생각에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었던 일이 돼버리니 답답했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당장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경기도 상가를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 엄마 이외에 들은 내용 없다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엄청 당황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저를 쓱 쳐다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나 보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 장례식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나 모르게 뒤에서 무진장 바쁘게 다녔었구나. 진짜 실망인데 그리고 저 변호사도 좀 문제가 있고 말이야. 하여간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서 남편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더니 제 앞에 무언가를 틀자 거기엔 아버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영상이었어요. 아빠랑 남편이랑 상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고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만 짓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가 준다는 이야기도 그때 하시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 남편은 웃고 저는 창백하게 질려버렸고요.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제 앞에서 핸드폰을 흔들며 그러더라고요. 이거 변호사 만나서 이미 다 이야기해놨던 거라서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저보고 단단히 준비하라 하는데 내가 남편을 너무 쉽게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랑 남편은 자연스럽게 별거 상태로 들어갔고 그날 저녁에 곧장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정말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로 저에게 맘 뭐라 하시는 겁니다. 어쩜 내가 너한테 그동안 따뜻하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우리 뒤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목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널 받아줬겠어? 우리 큰아들이 아들만 새 키우는 거 알지? 둘째는 애초에 아이라면 진절머리 치길래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나이가 많고 어쩌고 해도 너희 집 잘 산다는 소리 하나 듣고 받아준 거다. 아무튼 우리 아들이 똘똘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아무것도 못 받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뻔했네. 그날 전엔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찍은 영상은 너무 그럴싸했거든요.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곧장 친정으로 달려가고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나 걱정스러웠죠. 엄마한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사위 이야기가 나오니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셨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엄마는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앞에다가 휴대폰을 툭 하고 던져놓으시는 겁니다. 나도 그날 같이 있었어. 이서방이 앉자마자 휴대폰부터 켜더라. 내가 너희 아빠랑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보고 당해보고 잡아보기도 한 사기꾼이 100명은 넘을 거다. 무슨 그딴 영상 하나로 뭘 어째 한다고 그거 들어봐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해놨고 마지막에 뭐라 했는지 내가 똑똑히 듣고 그대로 이 서방한테 전해줘라. 그렇게 엄마 전화기를 받아 들어보는데 영상에서 본 대화와 똑같았어요. 다만 영상에는 뒷부분이 지워져 있었고 녹음은 끝까지 있었고요. 대화 중반부터 엄마가 나서서 말리시더라고요. 무슨 건물을 그것도 사위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줄 거면 우리 딸 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서방도 편히 지낼 텐데 나이 먹어서 병치료 오래 하니 사람이 헛소리를 한다며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 옆으로 오시더니 나중에 복잡해지면 이거 제출하면 끝나니까 걱정 말어. 그리고 변호사도 없이 만난 자리인데 그쪽 집안 사람들 너무 아는 게 없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 엄마 입에서 무식이란 단어가 나오죠. 괜히 제 얼굴이 뻘개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곧장 이혼 준비부터 했습니다. 짐 정리해서 하나씩 친정으로 옮겨놨고 부동산에 가서 신혼집도 내놨고요. 그러다 남편도 그걸 봤는지 저에게 연락해서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재산 정리는 깔끔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며 자신감 넘치게 말하길래 당신이 정리할 재산이 있긴 하냐고 몸뚱이 하나 들고 장가왔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어머님과 함께 남편이 왔고요. 남편이 영상 어쩌고 하길래 저도 곧바로 녹음 이야기를 꺼냈고 어머님은 옆에서 무슨
소린지 이해를 전혀 못하셨지만 남편은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들었으면 이제 우리도 정리해야지. 이혼 서류는 내가 가져왔으니까 거기에 도장이나 찍어 원하면. 이것도 영상이든 녹음이든 남기던가.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아들처럼 예뻐했는데 꼴랑 그것 때문에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남의 재산 가져가는 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그런 건 당신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거지. 아무튼 이번에 나도 완전히 정 떨어졌으니까 같이 사는 건 이미 물 건너갔고 온 김에 도장이나 찍고 가. 그러자 남편은 순식간에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 잘못했다를 100번도 넘게 외치며 싹싹 비는데 뒤에서 어머님이 사색이 되며 그 장면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릴 때 속 썩였다 해도 아들이고 자식일 텐데 늙은 며느리 앞에서 저렇게 사정사정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신 듯 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데요. 남편이 손이 발이 되게 빌든 말든 저는 갈라서기로 정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혼집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정신없이 누르더라고요. 혹시 남편인가 해서 봤더니 남편은 아니고 남편 비슷한 모습에 자세히 보니 아주버님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 소식을 들었을 텐데 왜 찾아왔나 너무 뜬금없었죠.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주버님이 대뜸 저에게 제 동생이랑 이혼한 건 이혼한 거고 그 경기도 상가 2층은 저희 주셔야죠. 제가 계약금이랑 해서 다 드렸잖아요. 그것만 받고 상가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월세도 안 받기로 하셔서 제가 계약금도 많이 드린 건데 계약금 보낸 거 통장에 다 있으니까 저는 약속대로 들어갑니다. 거기 무조건 비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러는데 너무 황당한 겁니다. 이용에 대해서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들은 적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상가가 넘어간 적도 없는데 갑자기 2층 상가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상가가 생길 거라면서 본인 형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2층에 상가 계셨던 분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도 얘기하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리가 남는 곳이 생기니 본인 형한테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계약금만 내면 월세 안 받을 거라고 얘기했었나 봐요. 아무래도 형은 매달 나가는 월세가 없어지면 생활하기도 편하고 건물주가 동생이면 세를 올리거나 자리를 빼라는 불안감도 없으니 편해지겠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게 어그러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나 봐요. 아주버님은 저랑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도 그 상관은 제 남편 것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으니 아주버님은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나는 계약금에 대해 들은 게 하나 없다 말하니 아주버님은 자기 동생의 험담을 쏟아내며 어디론가 달려가더라고요. 아마 시댁으로 가는 거겠죠. 저는 남편에게 상가 빈자리 없냐는 전화가 왔지만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이 없으니 저한테는 미안한 듯 말씀하셨지만 시댁에 가서 뒤엎었나 봐요. 동생이 상가 깎는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기존에 진행하던 부분들을 정리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당장 연 끊을 거라고 당장 5천만 원 받은 거 토해내라고 했대요. 근데 어디다 썼는지 돈이 없다고 했나 봐요. 당장 먹고 살 부분이다 보니 시어머니가 본인 집을 팔아서 돈을 보내줬나 봐요. 그렇게 콩가루가 됐어요. 살고 있었던 집이 사라지니 남편이 다니는 공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시다가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너는 인정머리도 없다.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무자르듯 안 된다고 단칼레만 해서 집으로 입고를 만드니 속이 시원하니. 그렇게 마음 쓰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그 잘난 상가 하나 안 줘서 내가 집도 팔아서 큰아들 돈 보내줬다. 상가가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으면서 예정을 생각해서도 그 정도 하나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는 나이도 많아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으니까 이혼도 하게 된 거지. 이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지. 그리고 네가 못되게 행동하면 그게 다 너한테 돌아오는 거야. 너 때문에 나랑 내 아들은 공장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지내서 살게 되는 거 보니 이제 속이 다 시원하냐. 그래 수제가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저는 남편한테 들은 것도 없고 본인 마음대로 생각해서 행동한 거잖아요. 나이를 그렇게까지 먹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한심하네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명의를 이전해준 것도 아닌데 본인 건물처럼 아주버님한테 얘기한 것도 웃기지 않나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김칫국 마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가족도 아니고 남이니까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아무튼 저는 그 이상한 집구석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뒤로 지방에 내려가 지내고 있습니다. 애견 카페를 하나 크게 차려놨거든요. 사람에게는 이제 너무 질려서 원래 키우던 강아지랑 내려가 지내다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 애견 카페 차려놓고 요즘은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전 남편과 전시모 생각이 나지만 이젠 뭐 삐씩 웃고 넘기고 있어요. 아마 그쪽 집안은 전혀 다르긴 하겠죠. 몇 번 전 남편이 저희 카페로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저희 집에 대형견도 2마리 있어서요. 한번 크게 물릴 뻔해서 그런지 다음부턴 오지 않더라고요. 개만도 못한 양반이라 그런지 본인 주제 파악을 빠르게 하는 것 같아서 그때 온 김에 한번 물렸으면 하고 내심 바랬는데 아무튼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남편 모습은 즐겁하고 도망치던 뒷모습이라서요. 그 모습만 고이 간직한 채로 지내려고 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저에게 등 돌릴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등 돌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진작 알게 돼서 그건 다행이라 생각하네요. 사과를 한들 모를 한들 돌아갈 생각 없고요. 지금처럼 하는 일 열심히 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